2024년부터는 기존에 이제 뭐 HBM2E를 썼던 고객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HBM3로 많이 전환을 할 것 같아요. HBM3의 중요성도 같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뭐 어느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공허한 것 같고요. 성능만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공법이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꾸 이제 많이 좀 불안해하거나 또 너무 한호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규격 맞추고 성능 나오면 되는 겁니다. 삼성이 이제 그런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저희는 공급에 성공하지 않았나. 확실한 거는 우리 두 회사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저희는 내년 1분기 정도에 양사 모두 다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노건창입니다.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리서치 센터를 관리하면서 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고서도 내면서 분석도 하고 있는 움직이는 센터장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드디어 HBM3에 대해서 양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제 4분기부터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BM3는 지금까지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중에서 4나노 제품인 하프 아키텍처에 주로 하이닉스가 공급을 했는데요. 이 하프 아키텍처 수요가 커지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공급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이제 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1, 2, 3, 4 계속해서 국제 표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HBM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HBM은 이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의 속도하고 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HBM2E 대비 HBM3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뭐 가속 컴퓨팅의 중심에 있는 GPU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7나노 암피 아키텍처 A100보다 4나노 이제 하프 아키텍처가 상당히 이제 처리 속도랑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런 GPU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저희가 보통 붙어 있다 해서 니어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니어 메모리인 HBM3의 중요성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는 이제 현재는 엔비디아가 이제 하프 아키텍처인 H100, H800에 중국향 H800에 주로 쓰고 있지만 연말부터는 이제 AMD의 이제 MI300이라는 신규 어쨌든 GPU에도 지금 HBM3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기존에 이제 뭐 HBM2E를 썼던 고객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HBM3로 많이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자이링스, 그리고 인텔까지도 HBM3를 탑재할 것 같고, 최근의 동향은 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우리가 범용 엑셀러레이터를 GPU라고 부른다면 맞춤형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저희가 이제 NPU라고 부르는데, 그 구글의 TPU, 그 다음에 아마존의 또 맞춤형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트레니언 같은 제품들, 그리고 메타의 또 신규 엑셀러레이터도 HBM3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의 저변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HBM3E는 마이크론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HBM3P는 이제 삼성이 또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E가 붙든 P가 붙든 대부분은 이제 기존 HBM 사양보다 개선된 거고, 개선된 거는 보통 이제 처리 속도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제품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HBM3 이 P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HBM4, HBM5 계속해서 HBM의 국제 규격은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될 거고, 그 말은 이제 더 많은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을 더 쌓거나 아니면 뭐 만드는 공법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MR머프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삼성이 많이 쓰고 있는 TC NCF라고 해서, NCF가 이제 non-conductive 필름이라고 해서 절연 필름을 이제 그 HBM 그 칩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스태킹을 시키는 거고요.
하이닉스의 MR 머프는 이제 좀 뭐 어쨌든 공법은 매스 리플로우라고 해서 칩을 미리 좀 이렇게 구워놓고 그걸 이제 붙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큰 차이는 액체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실리카 에폭시라는 액체를 그 HBM 각각의 그래픽 D램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생산성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열, 열 이런 데 있어서는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이 쓰는 그 필름 방식보다는 약간 좀 두께에 있어서는 길게 봤을 때는 또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공허한 것 같고요. 고객사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의 공법인 TC-NCF 방식을 쓰든 하이닉스 MR 머프를 쓰든 그 고객이 요구하는 두께를 맞추고 HBM 두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정하는 그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어떤 공법으로 쓰든 성능만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공법이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저희가 자꾸 이제 많이 좀 불안해하거나 또 너무 한호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규격 맞추고 성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이 이제 그런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저희는 공급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저희도 알기는 힘들고요. 근데 뭐 우리가 보통 발표하는 데가 HBM을 전문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발표하는 데가 대만의 그 디램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요. 거기서도 최근에 숫자를 많이 바꿨어요. 한때는 하이닉스 점유율이 훨씬 높게 잡았다가 최근 자료를 보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좀 비슷하게 HBM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우리 두 회사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쌍두마차로서 주도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그 영역에서는 조금은 약간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사실은 뭐 낸드 쪽 적자가 여전히 클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은 가장 큰 특징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AI 서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슈퍼 컴퓨터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능한 기존의 이제 컴퓨팅 서버 그다음에 스토리지 서버에 대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서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낸드 적자가 하반기에도 좀 커서 뭐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연내에 흑자 전환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만 이제 HBM의 이제 매출액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서 D램의 평균 판가가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DDR5 고정 가격이 3분기부터 모바일하고 이제 PC 쪽은 상승을 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부터 DDR5 가격이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본다면 DDR5 비중과 그 다음에 HBM 비중 상승을 고려해 볼 때 또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또 되게 약하거든요. 우리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아마 원화 약세에 또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D램 쪽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모두 이제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낸드에서 여전히 상당히 깊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은 좀 힘들 것 같고, 저희는 내년 1분기 정도에 양사 모두 다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HBM을 만들면서 직접 이제 로직 파운드리에서 이제 선단 공정 시장에서 TSMC와 함께 어쨌든 경쟁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요즘은 이제 칩 자체를 크게 안 만들고 작게 만들어서 붙이는 칩넷의 시대고, 그리고 이종의 반도체를 2.5D, 3D로 패키징을 하는데, 물론 TSMC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경쟁력이 높았죠. 근데 삼성도 최근에 빠른 속도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TSMC가 삼성하고 다른 거는 HBM을 외부에서 조달을 합니다. 삼성은 HBM을 내부에서 조달하면서 앞으로 또 로직 파운드리를 또 뭐 GPU가 되는 이런 쪽에 대해서도 데이터 센터용 GPU도 삼성이 향후에는 또 파운드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삼성이 이제 로직 파운드리 칩을 만들면서 또 HBM 밑에 보면 로직 다이가 있거든요. 로직 다이에 그 우리 데이터 센터든 뭐 다른 쪽이든 그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컨트롤러 기능을 로직 다이로
합치는데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두 제품을 2.5D, 3D로 패키징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턴키 베이스에 있어서의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업은 많이 했죠. 자동차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삼성이 지금도 전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자동차에 들어간 시스템 원칙 같은 경우에는 공정 노드가 5나노는 아니고 한 8나노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RTX 3000 시리즈 같은 그런 게이밍에 들어가는 GPU는 삼성이 이제 8나노에서 파운드리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RTX 4000부터 5나노 시리즈는 TSMC로 갔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에는 또 암피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도 7나노인데 이제 TSMC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핫 아키텍처도 당연히 4나노인데 TSMC가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삼성은 뭐 아주 높은 고도화된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삼성한테는 기회가 많이 안 왔고, 두 번째는 또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이번에 2분기 실적 보면 100억 불 이상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리고 그쪽만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있어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양 GPU를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빨리 이제 엔비디아를 거래선으로 확보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게 삼성 파운드리가 질적으로 도약하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